자, 그래서 처분. 요것도 이따가 보는 그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심판법 처분이라 볼까요? 행정청에 관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거부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 그래서 요것도 이따가 조금 자세히 저기 행정소송 파트에 내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때 가서 보겠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거니까요.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 행정쟁송의 대상은 크게 뭐라고? 처분과 부작위다. 이렇게 하세요. 무슨 개념인지는 뭐 오전에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죠? 부작위는 뭐라고요? 그 부작위 개념정이 있죠? 밑에 보세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그러니까 먼저 신청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은 정확한 기간은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안에 따라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돼. 아까 내가 오전에 말한 사례, 우리 집 앞에 그 보도블록 까는 문제 있잖아요. 도로 포장하는 문제는 여기 해당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법률상 의무가 없어. 구청장이 뭐 진흙탕이 있으면 항상 보도블록 깔아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 건 없어. 예. 뭐 행정적인 책임에 불과하지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여기 부작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챕터 7 행정심판 청구의 절차 나왔습니다. 사실은 요 심판 청구 절차는 거기 2번부터 설명되는데 1번에다가 내가 고지 제도를 먼저 써놨어요. 고지가 뭐냐면 고지. 고지 제도는 지금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인데 뭘까요? 고지는 뭘 알려준다는 거지? 예. 고지. 아까 통지라는 개념하고 약간 또 다릅니다. 고지는요, 처분을 할 때 여러분, 처분 문서가 있죠, 이렇게. 처분 내용이 쭉 써 있고, 아랫부분이나 뒷면에 보면 이게 고지가 되어 있는데, 여기 그 불복 절차 있죠, 불복 절차. 예, 불복 절차를 상대방한테, 처분의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제도를 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앞으로는 여러분 신경을 써가지고 뭐 공문서 받았을 때 눈여겨보세요. 앞으로는 뭐라고 써있나. 그럼 항상 당신은 이 처분에 대해 그렇게 써있죠. 귀하는 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언제까지 어느 기관에다가 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도록 돼 있어. 그거 안 알려주면 안 돼요. 이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항상 공문서에 거기 써 있습니다. 만약에 안 써 있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항의라도 하세요. 공무원들 제대로 일하게. 근데 지금은 다 이게 인쇄가 돼가지고 아마 있을 거야. 근데 혹시나 몰라 이거 뭐 복사가 안 돼가지고 빠졌을 수도 있죠. 뒷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게 고지가 안 돼 있을 때는. 아마 여기는 안 써 있을 텐데 그냥 알아두세요. 여러분 그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90일, 180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그걸 안 써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90일이 적용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잘못 쓰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텐데, 옛날에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게 직접 수기로 작성했을 때 공문서를, 혹시 거기다가 날짜를, 당신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뭐 15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그 써져 있는 대로만 준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잘못 써 있으면 그 잘못 적힌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어때요? 행정심판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이제 우리 케이스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이제 막 해놓고, 케이스 읽어보면 막 해놓고, 다만, 행정청이 이러한 처분을 할 당시에 그 고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얘가 언제, 어느 날짜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청구 기간을 준수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자, 그런 게 고지제도 이해됐죠? 예, 고지 자체가 고지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처분 자체가 유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알으세요. 그죠? 영업정지 처분되는 이게 뭐 형식상의 하자일 뿐이죠, 그냥. 근데 다만 그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고지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데 그게 뭐라고? 기간이 이제 연장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서면주의. 아까 행정절차법에서 서면주의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서면주의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문서로 하라는 뜻이었고요. 그때 서면주의 한번 있었죠. 이건 뭐죠?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할 때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간단한 민원을 일단 질문해 볼까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우리가 민원을 제기할 때 꼭 문서로 해야 될까요?
우리 집,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도로에 뭐 맨홀 뚜껑이 막 흔들거리고 위험하게 돼 있어. 지금 고정이 안 돼가지고 막 바람 불면 막 흔들려. 자, 이거 민원 제기해야 되겠지. 서면으로 꼭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민원 자체는 이제 말로 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그건 그건데, 자, 행정심판 청구는요, 굉장히 엄격한 형식 절차가, 요건이 필요하지. 그리고 반드시 문서라도 돼 있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몇 페이지? 한 10대장 되는데 종이가. 내가 이거 행정심판 청구서를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시다. 왜냐면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이제 분량이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맨 앞에 표지가 하나 있는데, 표지 양식이 있어요. 표지 양식에 이걸 종합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 여기에. 이게 딱 앞에 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인적사항 적고, 뭐 내가 처분 있으면 안날이 며칠이고, 예? 어느 행정청에서 나한테 뭐 고지를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당구장 표시 밑에다 하셔가지고요, 당구장 표시. 자세한 그 청구 내용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별지로 첨부합니다. 이래 놓고 뒤에다가 딱 붙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행정심판 청구합니다. 양식이 있어요. 우리 판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말씀드린 그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만약에 청구를 하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심판 청구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항상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판례도 있어요. 이게 보면,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을 청구서의 양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해서 법 집행하는 행위로서 뭔가 처분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걸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행정심판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 되게 잘 모르면 막 진정서 해가지고 제목을 진정서 해가지고 내가 구청장으로부터 뭐 이렇게 받았는데 육하원 측에 다 쓰고 이걸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 우리는 행정심판 제도를 공부하니까 그냥 알지.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게 있으면 뭐야? 저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시골 사람들 그냥 진정서 이렇게 써서 되지? 이게 다 행정심판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이런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건 행정심판법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판례하고 학설을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 법학이라는 거는 법률을 해석하는 과목인데 법전에 없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이 법률 조문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학설과 판례를 공부하는 거야. 학설과 판례를. 그러니까 이제 점수를 잘 얻는 사람은 어떤 데서 학설이나 판례를 충분히 익혀서 답안지에다가 표출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당연히 점수가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냥 쓰고 마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 학설이나 판례 논거를 하나라도 더 많이 써야 돼. 판례도 처음에 여러분 읽을 때 판례 다 이해돼. 설마 이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법학을 처음 공부하는 분도 판례 조금 몇 번 읽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런 판례구나 이해된다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고 고득점 합격하려면 그 판례 문구를 외울 건 외워야 돼. 정확하게 외울 건 자꾸 보면은 뭐 외워지기도 해요. 저절로 그냥. 근데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 특히 행정제도법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노동법 같은 경우 노동법은 나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노동법 판례 외우기가 참 어렵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걸 이겨내야 돼. 암기해야 돼 그냥 무조건. 근데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는 건지 암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건지 이거는 이 학계에 오래전부터의 그 논쟁이 하나인데 알 수가 없어. 같이 해야 돼.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봅시다. 자, 어디 하다 했어? 그 다음에 서면주의, 그래 놓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 처리자다. 요거 내가 먼저 말씀드렸네. 아까 청구서가 두 군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구서를 위원회에다 하던가 처분청에다 하던가. 만약에 처분청에다 먼저 있으면 처분청 스스로 이걸 시정할 기회가 한 번 있고요. 위원회에다가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에다가 청구를 내가 하죠. 그러면 청구할 때 이걸 복사본 한 부 더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회에다가.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한 부를 갖고 한 부 복사본은 그 행정청한테 보냅니다. 야, 박이준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청은 검토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 위원회에다가. 답변서가 가죠. 답변서가 가면 위원회에서는 답변서 또 미리 복사본도 제출해야 돼. 복사본을 나한테 다시 보내겠죠. 행정청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보냅니다. 여기까지는 문서의 명칭이 지금까지 문서의 명칭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지금 행정심판 청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처음 청구하는 문서의 이름은 뭐라고 해?
행정심판 청구서. 이거 청구서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청이 거기 반박하는 자료의 문서 이름은 뭐라고? 답변서. 그지? 답변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답변서를 받아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할 가능성이 있죠, 내가?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보충서면이라고 부릅니다. 보충서면.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문서는 전부 보충서면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문서가 이 위원회를 경유해가지고 왔다 갔다 합니다. 반박하면 거기서 또 반박하고 이게 양쪽에서 다 할 말이 많잖아. 그지? 서로 그냥 말 꼬투리 잡아서 막 반박하는 거야, 서로. 이게 어느 정도 대여섯 번 왔다 갔다 해요. 그 문서들은 전부 다 보충서면이야. 보충서면. 그래가지고 위원회가 이제 중간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이렇게 위원회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서류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쟁점이 정리된 것 같다 생각하면 드디어 기일을 잡아요. 기일. 행정심판 기일을 잡아가지고 실제로 심리하는 거야. 심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참고로 우리 소송도 비슷해요. 소송도 원고와 피고죠. 그때는 원고와 피고 간에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문서 이름은 처음에 소송에서는 원고가 제출하는 걸 소장이라고 부르죠. 소장. 그러면 이제 피고 쪽에서는 또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그건 30일이에요. 조금 길어, 소송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딱 제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고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반박하겠죠? 그럼 피고 쪽에서 또 반박하고 또 왔다 갔다 해. 아무튼 소송은 더 해. 소송은 뭐 1년 동안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해. 그냥. 이렇게 그런 경우도 많아. 거기 소송, 아까 행정심판은 보충서면이라고 했는데 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이라고 불러요. 준비서면. 그래서 소송도 마찬가지로 준비서면 왔다 갔다 하다가 판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지. 판사가 딱 보고 있다가 야, 드디어 재판할 때가 됐군. 그러면 이제 어느 날 또 기일을 잡습니다. 당사자 불러 법정에 출석하시오. 그래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 보면 어때요? 여기 원고와 피고, 뭐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막 똑똑한 주인공이 나와서 막 열변을 토하고 그러지? 그거는 드라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은 그렇게 하긴 하지만 보통 일반 우리 서민들이 원고 피고인 사건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드라마로 꾸민 거고 전부 다 뭐야?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서. 그 드라마 작가가 그 문서들 보고 그 시나리오를 만든 거야, 그냥 시나리오를. 실제로 우리 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재밌게 봤는데 우영우가 뭐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죠. 실제 재판에서 그렇게 안 돼. 알았어요? 그게 다 뭐라고?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래도 그게 법원에서 말로 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재판이 열리는 날에 판사가 시작하기 전에 양쪽에 물어봅니다. 원고는 몇 월 며칠자로 무슨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피고도 뭐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론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는 순간 말한 거예요. 말한 거로 간주되는 거예요.